안녕하세요. 지혜로운 학교 생활 두 번째 이야기. 지난 첫 번째 이야기는 친구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적. 이 성적이 시험의 성적이 아니라 성적 이거면은 애들이 좀 좋아할 텐데 이게 성적이 돼버려가지고 애들이 싫어할래나? 그 현직에서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오늘 특별히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D 여중의 임채삼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아니시죠? 네, 중학교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있는 동구여자중학교, 일명 D여중에 근무하고 있는 임채삼입니다. 국어 과목 하고 있습니다. 우와! 플러스 네. 플러스요? 왜 플러스? 잡다한 과목. 왜 다른 과목도 하세요, 그러면? 네, 국어 외에도 다른 거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껴서 많이 하는 게 많아서요. 와. 네, 일단은 전공은 국어입니다. 선생님 직업 좋잖아요. 선생님 직업이요? 네. 좋죠. 살짝 틈이 있네요. 네, 그쵸. 틈이 있네요. 그래도 왜 청소년들 사이에서 직업 1순위, 2순위 뭐 항상 상위권은 선생님이잖아요. 네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왜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것 때문에 네.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얘들이 가끔 가다가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좋아한다 그러면 애들한테 꼭 이렇게 너하고 똑같은 애를 네가 나중에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봐라. 그게 가능하면 하고 네. 하거든요. 거기다가 그런 애들이 한 20명 같이 있다 생각해. 한 명도 아니야. 네, 나 같은 애가 수십 명이야. 20명이야. 그것도 매년 들어와. 네, 매년 바뀌어요. 와. 매년 더 업그레이드 된 애들이 들어온다. 우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직업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네.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네네. 네, 이제 우연찮게 네.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길을 좀 찾아봐야겠다. 네. 해서 이제 교사로 뒤늦게 30살에 이제 교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것이 적성에 맞는다라는 거잖아요. 적성에 맞으세요? 그렇죠.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제 가르치는 게 맞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뭐 그 전에는 교사 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네네네.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러고 네. 그 다음에 졸업해서도 그러고 그냥 살면서도 내가 교사에 맞나? 네. 이런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가 네네. 네, 이제 교사로서 가르쳐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맞구나. 를 그때 깨달은 거죠. 근데 선생님 되려면 좀 공부를 잘해야 되지 않나요? 네, 물론 잘해야죠. 선생님은 어느 정도 레벨이신지. 아니에요. 뭐 선생님은 각 대학별로 다 가면 돼요. 네, 선생님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네네.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네, 교사 자격증을 주는 데는 사범대라고 붙은데 무슨 교육과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사범대를 가면 돼서 교사 자격증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임용고시를 봐서 네. 우리가 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뭐 대학별로 또 차이는 있잖아요. 네네. 서울대도 사범대가 있고 아니면 저 지방에도 사범대가 있고 있으니까 그러나 자격증은 똑같다는 거. 아니 어느 대학을 나와도 또 자격증은 똑같고 들어가는 학교는 똑같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대학을 내가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 굳이 막 뭐 이렇게 표현해 주겠지만 뭐 서울대 막 높은 대학 막 갈 필요는 없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럼 나는 이제 사범대를 못 갔다. 네. 그러면은 일반 대학을 가는 거예요. 네. 일반 대학을 가면 학교마다 다르지만 네. 그 중에 상위 몇 프로 드는 그 성적에 따라서 상위 몇 프로에게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게 이제 비사대 자격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자격은 동일해요. 네. 동일한데 사범대가 아닌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네, 이제 저는 그쪽 두 번째 비사범대. 그럼 국문과를 네, 졸업하시고요? 국문과를 나와서 네. 네, 비사범대 교직을 이수했죠. 네. 국어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와서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그러는데 첫 번째 수학을 많이 포기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도 수학을 포기했어요. 고등학교를 가서 영어를 포기했어요. 점점 포기해 나가는군요. 포기하고 나서 그래도 남는 게 국어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 인생에서 수학하고 영어를 안 만날 수 있는 네.
과목이 뭐지? 네. 국어잖아요. 그래서, 아하. 그래서 국문과를 가게 됐습니다. 아하. 지금 이제 중학교를 선생님을 하고 계시니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네네. 중학교 의무교육인데 중학교를 중간에 중퇴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네, 의무교육에서는 중퇴라는 말은 사실은 없고요. 아. 이제 아이가 안 나오면 네. 무단 결석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아파서 결석하는 게 아니고 네. 무단 결석이 되는 거고 어. 그게 이제 1년 동안 학생이 이수해야 될 그 총 등교일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등교일수의 3분의 1을 등교를 못하면 정원 외 관리가 돼요. 아. 그러니까 정원 외. 네. 그러니까 학교에 정원엔 들어가는데 학교에 나오지 않는 관리. 정원의 관리자를 네. 이제 1년, 2년 두고 있다가 네. 본인이 뭐 희망하면 이제 정원의 관리되고 있는다라는 증명을 가지고 네. 검정고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아. 의무교육에서는 자퇴나 뭐 퇴학 이런 게 없고요. 네, 네, 이제 네. 고등학교에 있는 말이고 네. 중학교에는 자퇴도 없고 네. 그냥 본인이 자퇴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는 정원의 관리. 그냥 나는 학교 싫어서 안 나올 거야 해가지고 본인이 안 나오지만 네. 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뭐 연락도 하고 뭐 하다가 네. 안 되면 정원의 관리자로 이제 학교에서 학적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몇 년 뒤에도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네, 지나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급 검정고시를 안 보고 상급학교 진학을 못했어도 네. 학교에 재적은 있는 거죠. 전 순간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왜요? 왜 그 군대에서도 탈영을 하면 네. 그 군대 생활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서 잡힐 때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이게 그 막 억지로 잡아두는 게 아니라 네,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의무교육에 대해서 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네. 의무교육을 이제 다 필하라고 마치라고 하는. 왠지 감동이다 그거.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네가 네. 언제든지 공부하고 싶으면 돌아와라. 네. 2, 3년 뒤에 돌아오는 애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제 적응을 해요? 1, 2년 있다가 좀 네. 뭐 가정 형편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1, 2년 학교 못 다니다가 네. 다시 이제 뭐 자기 주소도 되고 네. 아니 다른 주소로 가면 전학 처리하면 되니까 아. 그쪽으로 가서 그래서 2-3살 많은 언니가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되게 감동이다. 애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네. 대한민국 교육은 우리 청소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파이팅.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는 어떤 과정이 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나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뭐 이렇게 그런 고등학교들을 선택하는데 어떤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어떤 생각들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혹시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어떤 기준을 뭘로 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으신가요? 뭘로 두면 좋겠다. 네. 근데 후기 일반고 가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보통 대학 진학을 위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한 거고 그러면 지금의 나의 성적이 대학을 가서 뭐 충분히 갈 성적이냐를 이제 아이들이 보통 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특성화고는 그 차이가 굉장히 등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특성화도 있고 네. 일반적인 특성화도 있고 좀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가는 특성화도 있고 네네네. 특성화는 우리 옛날에 상고라고 했잖아요. 아, 네네네. 상고라는 말도 이제 거의 네. 없어졌어요. 좀 공고 출신입니다. 아 공고예요? 네네. 네, 네 공고. 네네. 네, 공고도 요새 있나? 공고라는 명칭은 한두 개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있었어요. 네. 그냥 그 명칭이 특성화라고 해서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그 직업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과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수도 다양하고 네네. 많이 선호하는 게 학생들이 하는 게 이제 디자인 쪽. 디자인 뭐 그림 그리는 아이들이 이제 워낙 많으니까 네네네. 디자인 쪽 선호하고 미용 쪽. 아, 미용 쪽 많이 선호하고 네. 그 다음에 관광 쪽. 네. 네, 이런 쪽 아이들은 원한다면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다니면서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잘하면 또 안 되고 네네네. 그러면은 성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고등학교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간다고 해서 성적이 또 뛰어나게 우리는 뭐 축하라고 하면은 오른다고 하지만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미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파악해서 미용 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좀 미리 미용 쪽 관련 특성화고를 가는 게 아이에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졸업생 중에 공부는 좀 못했지만 미용 고등학교, 미용 쪽 관련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원장을 하고 있답니다. 야. 네, 그래서 선생님 언제 오라고 머리 노랗게 해주고 다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잘 된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걔보다 성적이 좋아서 대학 간 애들은 집에서 쉬고 있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그럼 꼭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하거나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공부를 잘하면 뭐 대학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네. 조건이. 네네. 공부가 못하면 네. 대학을 선택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특성화를 가서 거기서 좀 더 직업의 세계에 일찍 두드려서 자기가 길을 찾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게 또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많이 있어요. 요즘 중학교가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유학년제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도 이제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1학년이니까는 시험을 안 보는 과정이 있으니까 네. 저희 와이프가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네, 이게 1학년 동안 공부를 이렇게 안 하면 2학년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잘할 수 있는 방법,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유학년제 하니까 제일 불안해하는 게 학생들은 불안해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렇게 시험 압박감이 없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와가지고 뭔가 시험을 볼 줄 알았는데 시험을 안 보니까 초등학교 한 학년 더 연장이다라고도 보통 생각을 해요. 이제 선생님도 여러 명이고 좀 다양했다. 제일 불안해하는 게 부모님 중에 엄마죠. 아시죠? 어머님들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대부분 상담은 어머님들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과목별로 나가긴 하는데 뭐 중학교 1학년 때 가르쳐야 될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과목을 다 집중해서는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보다 보면 단계형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꽤 2학년하고 연계돼서 가는 과목들. 그 과목을 1학년 때 좀 잘 모르면 2학년 때 헤매게 되고 그런 상태가 있으니까 다른 과목은 몰라도 그러면 단계형 과목 뭐가 있을까요? 수학? 뭐가 있죠? 그렇죠. 수학. 1학년 때 처음부터 모르면 그게 2학년하고 연결이 되는데 1학년에 손 놔버리고 잘 모르면 2학년 때 노는 거죠. 그렇죠. 국어는 어떨 것 같아요? 국어는 죄송한데 만만하지 않나요? 그렇죠. 다들 만만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이 저렇게 만만하게 보더라고요. 국어는 뭐 1학년 때 1학기 시 배우고 2학기 때 시 나오고 2학년 또 시 나오고 2학기 때 시 나오고 계속 시 나오죠. 그렇죠. 소설 나오고 비문학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약간 단계형보다는 뭐 본인이 이제 어휘력인데 어휘력은 뭐 애들이 TV 보고도 친구들하고 잡담하고도 충분히 이제 나이가 들면 늘어나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국어는 즐기는 쪽을 좀 많이 하면 좋고 수학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영어는 좀 우리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많지는 않잖아요. 수업 시간하고 뭐 사교육이겠지만 그 영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어처럼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이제 단계형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뭐 다시 얘기하지만 영어하고 수학은 좀 고학년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꼭 해야 될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우선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국어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알려주세요. 수학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랐었거든요. 저는 실은 그냥 곱하기, 나누기, 빼기, 더하기만 할 줄 알면 되는데 근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수학을 전공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지어져 있는 모든 건물을 봐라. 저 건물은 수학이 없으면 만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수학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국어는 살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책만 읽어도 되는데 굳이 국어 과목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어떤 중학생이 물어보지 않을까요? 영어를 못해도 되죠. 뭐 먹고 사는데. 그러면 이제 학교를 왜 가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럴 용기가 있으면 학교를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안 가고 그냥 직업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부모님이 뭐 사업하시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업하는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데. 국어를 왜 하느냐 하면은 뭐 어쨌든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교를 진학하는데 시험을 보잖아요. 모두가 다 S대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어떤 조건을 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국어, 영어, 수학이잖아요. 그런 한계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국어를 어떻게 하면 또 다른 면에서 국어를 왜 배우느냐라고 물어보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뭐 그냥 간편하다고 런닝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좀 더 나의 삶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문학도 좀 읽어야 되고 좀 시를 읽으면서 느껴야 되고 네네네. 소설을 읽으면서 좀 풍성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접해보고 그러면 삶이 달라진다.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은 그거 모를 거예요. 이게 소설을 읽는다고 내 삶이 달라져요? 시를 좀 많이 외운다고 내 삶이 달라져요? 이제 지내놓고 보면 그게 인생에서 도움이 된다는 건 이제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이제 단순히 현실적으로는 네.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입시 교육의 한 그렇죠. 극복해야 될 면이긴 하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실은 소나기를 읽고 소나기. 소년과 소녀. 네, 저 소나기를 읽고요. 네. 제 사춘기가 벗어났어요. 그래요? 진짜로. 왜냐면은 소나기가 그런 깊은 내용이 있는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어떤 깊은 그 보라색이라는 색의 네. 이야기 그리고 암시적이고 그거를-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 밑줄 쫙 긋고 그거 꼭 나오잖아요. 네, 시험에 나오고 내가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새롭게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제 중2 때의 사춘기의 변화가 좀 있었고 그나마 좀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때에 네. 이거를 조금 풀어나갈 수 있는 시기였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학생들을 만나면서 특히 중2 애들, 네네. 중2병 걸린 애들 네네. 이제 많이 만나실 텐데 네네. 혹시 그 아이들 중에서 좀 도저히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어떤 그런 유형의 혹시 아이들이 좀 있으셨나요? 이제 중2병 하는데 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중3병이었던 것 같아요. 중3병이요? 중3 애들이 제일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리고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중2병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점점 연령이 내려오는 네. 개념인가요? 그게 좀 희한한데 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담임인데 네, 이제 중2병에 대한 건 잘 모르겠고 중1병, 중1병이요? 초6병 요 상태로 좀 점점 연령대가 그거는 흔히 말해서 철이 없는 거 아닐까요? 중2병도 철은 없긴 없었어요. 근데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제 아이들이 어쨌든 그 나이 또래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게 그냥 귀를 막고 사는 네. 뭐 누가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네. 유아 독존형이 있고 그래서 뭐 불러다 놓고 아무리 얘기해도 네. 안 들리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워낙 그 사회성을 하면서 이제 끼리끼리 뭉쳐야 돼. 특히 여중은 그러거든요. 네네. 뭐 3명, 4명. 근데 숫자도 뭐 반드시 4명이어야 되고 3명은 안 되고. 왜냐하면 2대1이 되는 순간 깨지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왜 4명을 뭉쳐야 되는지. 그러면 왜 4명이 뭉쳐야 되냐면 네. 깨져도 2대2로 깨지면 괜찮으니까. 뭉쳤다 흩어졌다 하고.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아시죠? 학교 폭력. 네. 근데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게 여중 아이들은 이제 주로 이제 뭐 SNS 하는데 생판 모르는 애를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네. 같이 이제 그룹에서 놀다가 네. 한 애를 가지고 네. 돌아가면서 처음에 이 아이에 대해서 여러 명이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다른 아이에 대해서 얘가 그랬더라 하면서 또 공격하고 이런 현상이 좀 있긴 해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네. 그런 게 좀 중2병이고. 네. 그럼 선생님은 그럴 때 어떻게 혹시 뭐 처리하시거나 뭐 이렇게 뭐 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선생님? 그냥 처리하는 방법이요? 네. 그냥 때를 기다려야죠. 요 때. 그러니까 뭐 불러서 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이제 되게 철이 없는 때잖아요. 그것도 그 때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금기시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벗어나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돌아온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좀 사고도 치고 하지만 예를 들어 뭐 학교 폭력 가기 전, 그러니까 교사가 인지를 하고 그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갈 때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전에 그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인지했으면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이제 얘기는 해주죠. 특히 SNS상에서 글을 남겨가지고 상대방에게 심하게 상대방에게 힘들게 하는 거는 학교 폭력의 첫 번째니까 말로 하는 거, 뭐 불러다 패고 이런 거는 그렇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돌아오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교사는 약간 울타리? 네 안에서는 마음껏 놀아. 근데 이 울타리만 좀 벗어나지 마. 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지런히 울타리만 지금 넓히고 있어요. 워낙 아이들이 다양해서
울타리를 키워야지 아이들이 일단 잡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지금 여기 학교에 계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 학교에? 네, 올해 20년 됐습니다. 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들을 계속 만나오면서 이 변화되잖아요. 네, 네. 변화되는데 보면서 학생들이 중학교 시절에 좀 이런 건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건 꼭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 꼭 해봐라. 네네. 예전에는 가출은 꼭 해봐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가출이 필요하군요. 네, 교사가 되고 나니까 네. 가출한 애들이 이제 지금은 없는데 네네네. 초창기엔 좀 많았어요. 근데 가출해봤을 때 느낌을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되려면 한번 가출도 해보고. 네네. 이제 또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니요, 가출 뭐. 말고. 아니요. 학생 때는 네. 꼭 운동 한 가지에는 몰입해라. 아, 네. 운동해라. 네, 뭐 국어 선생님이라고 뭐 시집을 써라 이런 건 아니고, 네, 인생을 건강하게 살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인생을 장기 레이스를 뛰려면 중학교 때 특히 네. 좋아하는 운동을 하나 정해서 꼭 해라. 그래서 그럼 네, 이거는 하지 마라 혹시. 그다음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뭐 담배 피지 마약, 마라. 본드 뭐 이런 본드 하는 애도 봤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뭐 하는 건 또 하나는 네. 빼지 마라. 나는 하지 말라면 빼지 마라. 빼지 마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될 상황인데 네. 우리가 보면 이제 막 쑥스러워해서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뭐 어쩌다가 너 학급의 회장해 그러면 나 못해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네 그 말이에요 그 말. 맞아, 그 중학생들 그런 거 있어요. 하고 싶은데 빼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괜히 빼요. 그리고 안 시켜줬다고 나중에 삐져 있고요. 그리고 맞아요. 여자셨어요? 아니 제가 요즘에 중학교를 많이 들어갔거든요. 중학교에서 네.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중학생 애들은 그런 걸 보면은 이해가 저도 처음엔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귀엽더라고요. 처음에는 애들이 막 빼잖아요. 네네네네. 저는 꼭 하는 얘기는 빼지 마라. 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네. 그걸 해라. 좋다. 네, 빼지 그 얘기를 마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래, 살도 빼지 마라. 그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적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진로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시절에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가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거의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게 저는 이제 그래서 중학교를 조금 중요하게 좀 여기는 편인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진로에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네. 좀 조언해 주시거나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금 꿈이 없다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틀린 게 아니다. 대부분이 그렇다. 오히려 지금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이제 2, 3학년은 과를 정해야 되잖아요. 중학교 때는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정상이다. 뭔가를 알고 있는 애는 비정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30 넘어서 꿈이 또 바뀌었잖아요. 교사로. 그러니까 인생에 몇 번에 그렇게 바뀌는 시점이 있는데 여러분도 보면은 지금 내가 막 뭘 정해서 이걸로 그냥 꾸준히 노력해서 가야지만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압박감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이게 나에게 또 다른 기회인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빼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할 기회에 운동선수들이 대부분이 누가 운동을 권유하잖아요. 그럴 때 뺐다면은 지금의 뭐 김연경이 있겠어요? 훌륭한 운동선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몇 번, 지금 도전했던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뭐 10년 후에 저도 교사 됐고 교사를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도전해서 다시 되고 뭐 이런 케이스니까 몇 번을 돌아서 기회는 오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은 중학교 선생님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오늘 내용이 저한테도 감동이 됐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 구호를 한번 외치는데 별건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 중학생 화이팅 이렇게 네. 한번. 알겠습니다. 저쪽 카메라 보시고. 가운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중학생 화이팅!